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겨울 폭풍 피해 현장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기밀 서류 유출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지는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캘리포니아주 겨울 폭풍이 와인 업계에는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는 낙태 반대 시위가 열립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낙태 금지 시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하이스쿨 AP 코스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금지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육을 금지하는 이유를 주지사는 교육할 가치가 없는데 교육하면 주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도 12,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테크 회사의 감원은 주식값의 문제지 경제의 문제는 아닙니다. T모빌이 3,700만 명의 커스터머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해외의 군기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인데 오늘 방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보국장도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건강하세요. 이렇게 세배를 올려야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한국 날짜로는 월요일이 되나요? 1월 22일이 음력설입니다. 미국에서는 음력설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루나 중국의 음력설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음력설 보도할 때면 항상 우리가 풍습도 있지만 음식이 다르죠. 만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한인의 음력설에 관한 스토리도 전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일요일에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벌써 1월도 20일이 지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음력설을 맞아서 왜 새해가 되면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새로움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후회는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다면 선택의 문제도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와 연결을 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떡국 어떻게 드실 겁니까? 집집마다 다 떡국에 좀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움이 있는데 조앤 리 몰리나로라는 분, 아고라 힐스에 살고 계시는 한인 채식주의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죠. 이분이 요즘에 틱톡과 유튜브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음식, 남편은 이제 라스트 네임 보면 아시겠죠? 조앤 리 몰리나로. 본인의 라스트 네임과 남편의 라스트 네임을 같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 이분은 설만 되면은 할머니 집에서 작은 집에서 할머니가 이제 막 식구들 전부 모아놓고 떡국 끓여주시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돗자리, 식탁이 없으니까 한국집에서 돗자리 쫙 이제 깔아놓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본인이 한국 음식을 틱톡이라든가 틱톡의 1분 안에 음식을 만드는 것을 올립니다.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떡국을 끓이시냐면요. 묵국이 아닌데 무를 넣고 끓이시네요. 무를 넣고 꼬리곰국도 아닌데 그리고 어니언 가운데서 하얀색, 노란색 넣으면 음식 색깔이 변하잖아요. 특히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고 예뻐야지 되는데 그래서 무를 넣고 3시간 정도를 고운답니다. 야, 이거 무에서 빠질 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어니언을 조금 넣고
또 하나 이제 다이나믹한 게 있는데 이분은 떡국에 채식주의자니까 고기를 안 넣으시는 거예요. 떡국에 감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틱톡을 보니까 감자조림도 아주 새롭게 하시던데 감자도 나중에 얇게 이렇게 얹어서 먹는 것. 그럼 색도 좀 새해니까 새롭고 깨끗하고 흰색 떡과 매치가 잘 된다. 오점 없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이제 새로움이 있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일은 지났지만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좀 안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지니아주의 뉴포트시티 뉴스라는 곳에 초등학교에서 6살 학생이 25살 그 선생님에게 총을 쏴서 선생님 지금 이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 그 부모님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의 개인 신상 정보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떤 그 극심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원래 이 아이가 학교로 가져간 총은 안전했었는데 어쨌든 그 6살짜리 작은 그 손가락으로 선생님을 겨냥할 수가 있었고 지금 그 아이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극심한 장애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 학생들에 관한 어떤 그룹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시는데 엄마 아니면 아빠가 늘 아이와 함께 학교에 와 있었답니다.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지냈는데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상상해 보건대 이제는 아이가 혼자 우리가 언제까지 평생을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해야지 된다 해서 그러셨겠죠. 그 주가 그 사건이 일어난 주가 처음으로 아이를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학교에 혼자 보낸 주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날 우리가 아이와 함께 가지 않았었던 그 결정을 평생을 남은 생애 내내 후회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후회 제가 뭐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2021년이었었죠. 뉴멕시코의 목장에서 그 영화 촬영하다가 뭐 이건 잘못해서 총 실탄이 없는 줄 알고 쐈는데 촬영 감독이 아주 젊은 여성 감독이 숨졌죠. 그 일에 대해서 알렉 볼드윈과 또 다른 사람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알렉 볼드윈의 경우는 내가 무슨 잘못이야 하고 그 법적으로 계속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 사건을 끌고 나가겠지만 영화 자체가 러스트라는 영화였었고 저예산 영화였습니다. 서부 영화. 그런데 볼드윈은 당시에는 뭐 방아쇠를 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소하는 측에서는 방아쇠를 안 쐈는데 어떻게 총알이 나갔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를 하는 것이겠죠. 결국은 여기서 조 감독도 있었고요. 감독도 총에 맞았는데 뭐 숨지지는 않았습니다. 촬영 감독은 숨졌지만 그리고 그 감독은 기소하지 않았고 조 감독 소품을 관리를 하는 또 총책임이 조 감독에 있으니까 조 감독과 또 다른 소품을 직접 이제 알렉 볼드윈에게 전달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총에 실탄이 있는 줄 모르고 리허설 하던 도중에 그렇게 된 거니까는요. 알렉 볼드윈 이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아무튼 지금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소를 하게 돼서 뭐 최고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18개월 감옥형에 징역형에 이제 $5,000 벌금을 문다고 하는데 배심원 재판입니다. 이 경우는 과실치사 혐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11년 그때가 10월 달이었으니까 이 숨진 여성의 그 가족과 뭐 여러 가지 뭐 합의도 했고 그리고 알렉 볼드윈 측에서도 본인도 모든 죄를 그 어떤 경우는 뒤집어 쓰게 된다고도 생각을 하니까 고소를 하잖아요. 나에게 총을 갖다 준 사람, 준비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고소 같은 것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세의 베테랑 영화 배우입니다. 이 변호인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누가 그 안에 리허설 하는데 실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겠는가. 소품 전문 담당관이 준 대로 그래도 했다라고 하는데 알렉 볼드윈은 혹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도. 그리고 또 변호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영화 배우는 연기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 딱
누군가가 총을 줬을 때 뭐 실탄이 없다고 생각하고 줬고 당연히 그렇게 받았을 때 이게 실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감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마지막에 나도 한번 점검을 해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어제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한 뉴질랜드 총리에 관한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앞에 두 케이스는 엄마, 아빠, 부모와 6살짜리 알렉 볼드윈의 경우는 후회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짐작이 되지만 그리고 당시에 금방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뉴질랜드의 총리가 사임하겠다 선거에 나가지 않고 한 것은 본인들도 조금 기간을 두고 봐야지 그 결정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나의 선택의 문제죠. 선택과 후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연결되는 바이든 대통령이 60%의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서류가 개인 그 사무실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집의 차고에서도 6페이지가 발견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잖아요. 방문 목적이 아주 간단합니다. 주정부를 연방정부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시고 항상 여러분들 곁과 뒤에는 연방정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기밀 서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 관리를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스토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처음에 이제 그것이 발견되고 그 뒤에 쭉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We found a handful of documents were filed in the wrong place. We immediately turned them over to the archives of the Justice Department. We're fully cooperating and looking forward to getting this resolved quickly. I think you're going to find there's nothing there. I have no regret. 네, 맨 뒤에 이제 no regre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전에는 잘못된 곳에서 발견이 됐고 곧 국가기록보관소와 연방법무부에 그것을 알렸고 돌려줬고 지금 완전히 협조를 하고 있고 아마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유감이 없다. No regret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서 여러 가지 성격과 분량과 그리고 이제 발견된 뒤에 돌려주는 과정도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같은 전 대통령의 같은 이슈에 있어서의 그 대처 내지는 그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한 사람이 똑같은 문제에 처했기 때문에 위선자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 것처럼 유감이 없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발견된 것은 처음 11월 2일인데 뭐 지난주 들어서야 그것이 발견됐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신의 선택이 옳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알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데 저신다 아던이라는 뉴질랜드 총리가 2017년도에 여성으로서 뉴질랜드 뭐 최초의 총리,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하나가 있었죠. 두 번째라고 하던데 이 세계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그 지도자직에 있으면서 아이를 낳은 두 번째 여성이랍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제 올 가을에 학교를 가게 된다는데 그때 처음에 당선됐을 때의 지지는 엄청났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에 크리스티아니티든가요? 아니면 뭐 뉴헤븐이든가요? 아무튼 기독교와 연관된 이름의 그런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자 젊은 총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총기 규제를 했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와 미국의 인구는 비교가 안 돼서 그게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랬을 때 세계적으로 무척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인터뷰하면서는 어제는 슬픔도 느껴지고
뭐 오랜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까는요. 그리고 뭐 약간 뭐 안도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 발표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이 no regret이라고 유감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총리는 일과 그 가정의 균형을 저신다 아던 총리가 무척 그 잘 맞췄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죠. 둘 다 잘하기는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딸의 생일에는 뭐 생일 케이크를 굽고 어떤 때는 뭐 기저귀에 불순물 같은 것이 이 총리의 옷자락에 묻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한쪽에서는 하루 종일 그 회의를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동안 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가족이 가장 많이 희생을 했으니까 그 희생한 가족과 먼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올해 말에 딸이 학교에 다니면 엄마가 쫑쫑쫑쫑 쫓아다니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이건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있습니다. 파트너와 같이 삽니다. 그 파트너에게 이제 결혼하자. 됐다. 이제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총리 이제 곧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에 뭐 DJ도 했고요. 그래서 막 지금 기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복잡한 기계에서 와이어 선 같은 것들이 많은데 막 DJ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들도 무척 많고요. 전에 몰몬 교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몰몬과 뭐 여성 이슈 이런 문제 때문에 몰몬에서는 나왔었는데 젊은이들에게 무척 인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정치적인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나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경기 같은 것도 나빠졌고 생활비 많이 늘어났고 범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지율이 처음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떨어져서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을지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10월 달에.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당의 후보를 공식 지지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요. 2017년도에 37살이었으니까 지금 40대 초반 굴욕적인 패배를 피하려는 현명한 결정이 될 수도 있죠. 이 경우의 선택은.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케이스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봐야 선택이 옳았는지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과 저 누구나 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그리고 아마 오늘의 미국 그걸 듣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연령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전처럼 뭐 계획한다로 돼? 뭐 이렇게 무작정 살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새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그 선택도 하고 후회도 하기도 하고 후회를 안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 내 맘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어떤 거대한 힘이 그 노력에 힘을 부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사니까는요. 이제 새로운 음력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네, 새해에는 젊어지는 얼굴로 예뻐지세요. 표정도 아주 예뻐지시고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오랜 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얼마 전에 이 쌈이라는 레스토랑에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참 깨끗하고 우아하고 맛있었습니다.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올림픽길에 있습니다. 이 수라원 순두부만 하는 곳 아니고요. 냉면도 하고 많은 음식 합니다.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이 시지로우 변호사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수 있겠으나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는 오랜 동안 한인들이 이제 많은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상담을 하셨고 특히 이제 그 와이프가 한국 분이시잖아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언제나 사무실에서 한국말로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 상담해 드립니다.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쌈 수라원 순두부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 변호사 여러분들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올렸고요. 또 오늘의 미국 라디오 서울 방송을 후원해 주시니까 전부 세외에 돈도 많이 받으시고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감당하실 수 있는 일과 많은 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또 추세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는요.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를 반대하자 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시위를 합니다. 이게 매년 있는 일인데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73년도 로앤 웨이드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낙태가 거의 뭐 20주 초반 정도가 되면은 모든 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됐었던 그때부터 낙태는 안 돼, 반대해야 돼 하고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6월 달에 23일인가 24일인가에 23일에 연방 대법원이 이걸 다시 주정부로 넘겨서 주정부가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반 정도는 낙태를 뭐 금지, 거의 모든 낙태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을 만든 주도 많고 강간의 경우도 근친상간의 경우도 예외를 두지 않고 뭐 심지어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해도 아이는 낳아라 하는 주법도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됐으면 됐지 왜 여전히 시위를 하는가? 이 시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거든요. March for Life. 배 안에 들어있는 아직 엄마의 배 안에 있는 그런 그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합니다. 뭐 50년 만에 뒤집혔는데도 하고 있어요. 이 낙태 운동에 관한 책을 6권이나 쓰신 메리 지글러라는 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그게 왜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낙태가 아주 힘들어지게 됐는데도 이분들은 여전히 대대적인 시위를 하는가? 주정부가 결정하게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랍니다. 전국적으로 그냥 낙태를 금지해버려라 하는 게 낙태를 금지하기를 원하는 March for Life에서 행진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그 시위하는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오늘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여자분은 중년, 뭐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그분의 나이라면은 이미 그분은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신체적인 리듬은 지난 나이이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막 울면서 엉엉 울면서 막 진정으로 우는 울음 있잖아요. 울음이 막 뚝뚝뚝뚝 눈물이 떨어지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그 생명을 지울 수가 있느냐 하고 울먹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에는 모든 그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위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으로 살인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해야지 된다. 그리하여 오늘도 워싱턴 DC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시위에는요 꼭 여성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들도 참석을 합니다. 관련 뉴스가 있네요. 지난번 6월 달에 6월 말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같은 낙태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언제였어? 또 그보다 조금 전에 이게 슬쩍 흘려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이슈가 많았죠. 이거 누가 흘린 거야? 도대체 누가 이것을 막 언론에 했어? 하면서 좌파에서도 우파에서도 서로 상대에게 좋게 하려고 그랬다. 상대에게 나쁘게 하려고 그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 뒤에 8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누가 이것을 흘렸냐. 초안이 그 초안과 거의 비슷하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낙태를 주정부 쪽으로 주정부가 판단을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97명 그 초안에 접근 가능한 사람을 지금까지 조사를 했답니다. 뭐 모든 그 관계 당국이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아무도 제가 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았고 그리고 모두 97명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 초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한 사람은 있답니다. 초안에 접근할 수 있어서 봤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공격이고 이례적인 배반이다. 그 배반, 배신이라는 것은 신뢰를 배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절대로 이 연방 대법원이 최고의 법원인데 그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언론이 알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결론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가 결론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 증거가 있어야지. 또 연방 대법원에서의 이러한 조사였기 때문에 완전히 철저한 완전 무결한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누가 그것을 흘렸는지 모른다가 결론이랍니다. 그러면 누가 IT를 해킹했는가? IT 그 해킹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팬데믹 때였기 때문에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하다가 여보 밥 먹어 이렇게 되면은 하다가 컴퓨터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그 환경 때문에 재택근무 때에 배우자나 누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로 정확했냐면 5대 4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초안과 거의 같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있네요. 이 일이 있은 뒤에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서로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뒤에 연방 대법관들 이것을 예전으로 50년 전으로 돌려놓아버린 브렉 캐버나우 같은 대법관 굉장히 위협을 받았잖아요. 위협을 받아서 의회에서도 연방 대법관들에 대한 경호를 무척 강화하고 했는데 97명 그 조사받은 사람들 가운데 연방 대법관 9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는 모른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상상할 수 있는 스토리들은 있는 거고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요즘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판결이 6월경에 나오겠지만 그 말씀은 제가 또 시기가 되면 적절한 타이밍이 되고 뉴스화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한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득을 본다 했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것과는 달리 거기도 AP SAT 없애는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생겼는데 플로리다주에서는 하이스쿨에서 AP 코스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 교육 그 코스를 금지합니다. 정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AP와 SAT를 관장하는 칼리지 보드에 1월 12일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우리 주는 이거 안 합니다 하고. 그러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육 여기에 대해서 AP 그 과목에서 금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교육할 가치가 없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주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전쟁의 연속인 거죠. 지금 비교 인종 가르친다 그러면 거기서 노예제 나오고 그럼 백인이 나쁜 사람이냐 흑인이 무조건 피해자나 이런 아주 많은 그 싸움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영어나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 화학 이런 거는 AP 거기에 할 가치가 있어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에 관한 것이 그런 AP는 요즘 없어지는 추세니까 그렇다 하고 다른 것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미국 대학교에서 요즘에 한국 문화가 하도 성하니까 소프트 파워가 한국어를 배우고 하는 가르치고 한국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이런 곳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한데 어느 그 미국의 어떤 주의 주지사가 영국의 어떤 곳에 어떠한 시장이 본인의 어떠한 생각에 따라서 이건 가치가 없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긴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도 2022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플로리다주에서 2022년부터 2023년 학기에 60군데의 하이스쿨이 시도를 했고 올해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칼리지 보드가 시범 프로그램으로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이것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그냥 어떠한 무슨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한다는 게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관장을 하는 칼리지 보드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증거에 기초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해서 막 올해 늘어날 참이었는데 이거 우리 플로리다는 안 하겠어 하고 이제 그 주지사와 주교육부에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하는 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겨울 폭풍 때문에 지금도 텔레비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 얼굴이 보이네요. 피해도 이제 그 계산하는 거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데 강한 것은 다 쓸어갔습니다. 길도 쓰러졌죠. 나무도 뿌리채 뽑혔죠. 헛간도 완전히 그 집안채 뽑혀서 날아다녔고 하이웨이에도 막 구멍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꺼져버렸잖아요. 하이웨이 그 아스팔트가. 그리고 하이웨이도 아스팔트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적어도 20명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뭐 예를 들어 나파밸리라든가 포도밭에 포도 목장주가 무서워서도, 그리고 갈 수도 없었고요. 물이 잠겨 있으니까. 나흘 동안 포도밭에 못 갔는데 나중에 가보고 나서 너무 감격하신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가뭄이 많았죠. 산불도 있었죠. 기후변화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무서운 겨울 폭풍이 캘리포니아주의 와이너리에는 단비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저수지, 지하수 다 차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럼 와인이 이렇게 좋으면 개인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업계에도 좋고 캘리포니아 주 경제, 캘리포니아 주가 와인을 무척 많이 그 수출을 하잖아요.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나파밸리에서는 지금 조용히 다른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축하를 한다고 하고 지금 가뭄도 많이 이제 해갈이 일단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만약에 지금이니까 겨울이니까 그렇지. 저는 어렸을 때 집에 그 포도나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나무가 막 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잘 자라고 막 오동나무처럼 잘 자라고 하는데 벌레도 무척 많고 단 것이 있으니까 꼬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겨울에 캘리포니아주의 겨울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막 프리웨이에 벙벙 웅덩이가 뚫어지고 막 그냥 막 날아다니는 양탄자처럼 헛간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포도가 다 자라서 막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하면은 다 떨어졌겠죠. 수확될 때쯤 비가 왔으면 10월 달에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자주 오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겨울에 이때 지금은 다 자란 게 아니라 심어 놓고 막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어릴 때 영양분을 확 흡수할 때 그때 비라는 영양분을 준 거잖아요. 심고 그러니까 물이 차올라야 하는 때 뭐 그래서 야 이것도 다 뭐 시기가 있는 거니까 하다못해 그런데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왔으면은 싱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커피 믹스를 타도 물이 너무 많으면 싱거운데 그래서 싱거울 수도 있는데 이 점은 모른다는 그 농부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수확을 해봐야지 한다. 너무 달면 포도주, 와인도 뭐 맛이 없잖아요. 물론 물이 너무 부족해서 수확도 못하고 와인 생산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거친 날씨 때문에 몇 년 너무 힘들었었던 캘리포니아주의 농부들이 지금 일단은 좀 박수 치고 그렇지만 또 그 맛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안다. 그리고 또 걱정하는 거죠. 이 좌불안석인 거예요. 1년 12달 뭐 농부만 그런 건 아니지만 10월 달 정도 막 확 수확할 때 산불이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 사이에 뭐 곤충 등등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잘 기르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1월 달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그런 일이 있는데 일단 1월 포도밭의 시작은 좋았다 말씀드리고요. 자녀분들이 구글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T모빌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고 나면 늘 그 테크놀로지 회사의 감원 뉴스가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12,000명을 감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순타르 피차이 CEO가 직원들에게
다 제 책임입니다. 12,000명 정도면 전 세계 직원의 6% 정도라고 하거든요. 미국에는 이미 알렸고 이제 해외는 뭐 순차적으로 알리게 되겠지만 엔지니어링 부서도 포함이 되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리크루트 부서도 포함이 되는데 미국 이런 큰 회사는 감원할 때 뭐 좀 대우가 좋잖아요. 16주일 봉급 주고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너스 하는 것 주고 또 페이드 베케이션은 그대로 챙겨주고요. 지금 1월 달인데 6개월 동안은 회사 건강보험도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월스트리트는 엄청 반깁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주식 제가 지금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이 뉴스를 정리할 때가 장 열리기 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 30분 전이었었거든요. 개장하지도 않았는데 주식값이 3.5%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크놀로지 회사가 감원을 한다고 하면 경제가 나빠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칠까 좀 별개입니다. 테크놀로지 회사는 지난 팬데믹 동안에 돈도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고 많이 늘려놔서 직원들을 안 뺏기려고 확장도 많이 했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 줄여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일자리의 100% 가운데서 2%가 한 500만 명 정도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하는 겁니다. 주변에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많다고 그분들이 그만큼 유능하신 거예요. 요즘 테크놀로지 업계가 같은 회사에서도 봉급 차이가 심하잖아요. 많이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그렇게 그쪽 분야에서 능력이 있으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휴렛패커드도 감원했고 클라우딩 회사 세일즈포스도 10% 감원했죠. 세일즈포스는 뭐 이자율 인상되면서 이 기술 회사는 테크 회사는 투자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 인원 감원했고 아마존도 18,000명. 아마존은 1%도 안 될걸요. 그러면서 일부는 늘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확장은 해놨는데 인원 같은 것을 그만큼 요즘 뭐 상황을 보면은 매력이 덜해진 거죠. 극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극적으로 꼭 지난 2년뿐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업계는 한 10년 사이에 감원이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확장해놨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미래로 가지고 나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집은 조금 줄여놔야지 된다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25년 된 회사고요. 티모빌을 말씀드리면 들어본 뉴스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티모빌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3,700만 명의 커스터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고 티모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다행인 것은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라든가 연동돼 있으니까요. 페이먼트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전화번호, 은행 어카운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같은 것, 이런 크레딧 카드 정보 같은 것은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워드나 핀 넘버도 아니고 단지 전화번호, 주소, 이건 주소 싫죠. 네. 생년월일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법집행기관과 여러 기관이 뭐 해당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7월 달에도 3억 5천만 달러 합동소송이 있어서 지불했습니다. 2021년 8월에도 개인 데이터, 그 당시에는 소셜 시큐리티도 들어갔었어요. 운전면허증도. 그래서 큰일이 됐고 그때 뭐 8천만 명 정도 됐었고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티모빌이 2023년 올해에 1억 5천만 달러를 이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그 안전, 뭐 데이터 안보에 쓸 예정이었고 이미 집행이 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워싱턴주에 살고 계신 분들도 내일 모레 음력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워싱턴주에 그 벨뷰에 본사가 있잖아요. 예, 티모빌이. 그리고 스프린트와 합병을 하고 나서 2020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셀폰 회사가 돼서 이 가입자가요 1억 200만 명이래요. 티모빌이. 그런 얘기 있고 락의 전설 이 데이빗 크로스비 저는 무척 좋아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81살로 어제 숨졌는데 오랫동안 아팠고요. 그리고 크로스비 스틸 내쉬 나중에 이제 그 닐 영이 여기에 가담을 해서 크로스비 스틸 내쉬 앤
닐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미국에 와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크로스비, 스틸, 내쉬하고 영이 미국 사람,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가 닐 영은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데이비 크로스비하고 그 스틸은 미국 사람이고 그 그레암 내쉬는 영국인이고 그리고 캐나다인 이렇게 음악인 그룹의 4명 거의 뭐 싱어송라이터고요. 이 싱어송라이터 4명이 합쳐졌는데 국적이 세 나라의 국적이 있는 그런 다국적이었었던 그리고 락의 전설이죠. 말 그대로 이 데이빗 그 크로스비는 친구에게 다른 그 연예인 친구에게 여자 파트너로 살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본인의 정자를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그 중앙정보국장과 국무장관과 합참의장이 지금 전부 국가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은 한 곳에 그 독일의 군기지에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중앙정보국장 윌리엄 버스는 예전에 그 러시아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에 굉장히 밝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고 당연히 정보국장이니까 그곳의 정보국장도 만났을 텐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그 러시아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윌리엄 번스가 이 전쟁 초기에도 뭐 기간 산업 같은 거 어느 공항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많은 것들이 적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굉장히 미국의 중앙정보국장을 신뢰한답니다. 이번에도 가서 얘기를 했고 비밀리에 지금까지 그 여러 번을 방문을 했었는데 서로 이제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곳이고 지금 이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북쪽에서도 러시아가 쏠 수 있는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스틴 국방장관은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완전히 두 발 벗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쭉 뭐 여기저기서 뉴스를 보다 보면 러시아가 지금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뭐 악몽과도 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헤비한 그 탱크를 보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독일도 안 되지는 않는다 쪽인 것 같고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먼저 어스틴 그 국방장관이 그 독일의 그 군 기지에서 하는 얘기가 열심히 말하자면 저희가 무슨 여러분들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듯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지 미국이 감사하는 얘기. Germany and the UK have all donated air defense systems to Ukraine, and that includes a Patriot battery from Germany. And that's especially important coming alongside our own contribution of our Patriots. 네, 무슨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스웨덴, 뭐 독일 다 얘기를 덴마크까지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Because this isn't just about Ukraine's security. It's also about European security, and it's about global security. It's about the kind of world 네, 이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도 괜찮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같은 자리에서 금방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마이크를 받아서 역시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General Zaluzny in Poland and General Moisek was here representing him. 네, 뭐 폴란드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그쪽에서 그 전쟁에 관한 대단한 뉴스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느낌도 들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지로우 변호사만 읽어드리면 안 되고요.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즈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결국은 독일의 그 레오파드 그 탱크가 가느냐, 영국의 챌린저는 뭐 2대 갔다고 하고 하니까 어떤 우크라이나 병사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T-72가 나와 동갑이에요. 55살이에요. 아직도 간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기하긴 하지만 겨울에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보다 좋은 것 갖고 있습니다. 레오파드가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